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4학년도 경기 중등 합격자입니다. 선생님들께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왔는데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까 되게 빈약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번에 재수생이에요. 그래서 초수 때와 재수 때의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수 때는 저는 복수 전공이 심리학으로 복수 교직을 했기 때문에 한 학기를 추가 학기로 다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 학기를 다니면서 직강을 1월부터 같이 병행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관리반은 매달 보는 시험마다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서울을 지원했는데 제가 소수점 차이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게 돼서 상심이 크던 상황에 재수를 할까 말까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꿈이고 그냥 포기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은 미련이 남을 것 같아서 재수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수 때는 올인을 해서 공부를 했고요. 1, 2월은 직강을 다니다가 3, 4월에는 좀 공부 방법을 바꿔볼까 해서 인강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 인강으로 하나 뭐 직강에서 하나 공부 시간에는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5월부터는 다시 직강으로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는 경기로 지원을 해서 전공은 65점으로 이제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공부 방법은 크게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올해는 관리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초수 때는 무조건 관리반에 들자가 목표였는데 재수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개인 공부 시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개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반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해이해지지 않기 위해서 짝스터디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하루에 많으면 4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침 뭐 8시, 오후 2시, 4시, 8시 이런 식으로 시간마다 스터디를 넣어서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스터디에 참여를 해야 하니까 그 스터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혹시 개별로 공부할 때 장단점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생각한 장점은 일단 개인 공부 시간이 많이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동적으로 계획을 세우기가 되게 편했어요. 제가 관리반에서 공부를 할 때도 되게 좋았지만 관리반에서 스터디를 하게 되면 어쨌든 스터디 과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 과제를 먼저 하게 되느라 제 개인 공부가 조금 밀려도 그거는 제쳐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공부에 힘을 쓸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었고 단점은 일단 관리반이라는 소속감이 없어졌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불안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짝스터디를 여러 개를 하면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서를 무한 회독을 했어요. 이번 시험 문제를 봐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단순 암기보다는 개념을 이해를 해서 그거를 적용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서를 읽을 때 그냥 달달 암기를 하기보다 이해를 하면서 여러 번 보자, 읽자 이게 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해가 쉽도록 기본서를 읽어보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끊어읽기였어요. 저는 문장이 길면은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긴 문장은 이렇게 슬라이스 표시를 하면서 끊어 읽었어요. 그렇게 되면 문장도 이해가 되고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암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끊어 읽는 방법을 되게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번호를 붙여가면서 기본서를 읽었어요. 교수님께서 되게 구조화도 잘 해주셔가지고 많은 것에 번호를 붙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제가 예시로 가져온 전이의 효과 혹은 저항 발생의 원인 이런 거를 보면은 이 안에 3가지 요소, 외워야 하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줄글로 되어 있으니까 한눈에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외워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키워드 표시인데요. 이거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파란색이 저에게는 키워드 표시의 펜이었어요. 그래서 1회독을 할 때는 일단 파란색으로 중요한 키워드에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는 동그라미를 쳤어요. 파란색으로 친 부분 중에서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었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읽을 때는 그 중에서도 안 외워지는 것은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놨어요. V 표시를.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회독을 하다 보면은 기억이 안 날 때, 내가 이 부분에 V 표시를 쳤던 것 같은데 그게 뭐였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쉽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쉽게 떠올릴 만한 자신만의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스터디는 어떻게 진행을 했냐 하면 저는 두 가지로 진행을 했는데, 일단 첫째로 복습 인출을 진행을 했어요. 토요일 직강에서 배운 내용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범위로 나눠서 짝 스터디로 전화로 인출을 하는 것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습 인출을 진행했어요. 이거는 제가 재수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주 직강에서 배울 내용의 과목을 이것도 똑같이 5일 범위로 나눠서 예습을 진행했습니다. 대신 저는 예습보다는 복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복습 인출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두었고요. 예습 인출은 제일 기본적인 개념 중심으로 인출을 진행을 했었어요. 다음으로 기출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기출은 끝까지 놓지 말자는 게 이번 올해의 목표였거든요. 왜냐하면 초수 때 제가 가장 시험을 보고 나와서 힘들었던 게, 어려운 문제는 어려워서 못 풀어서 뭐 그거는 아쉽지 않았는데, 가장 아쉬웠던 거는 내가 분명 공부했고 알았던 문제고 기출 문제에서 몇 번 풀어봤는데 실수를 했다는 점이 저는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기출에 나온 문제만큼은 절대 틀리지 말자를 다짐하고 기출을 정말 끝까지 풀었습니다. 일단 방법은 첫 번째로 꼼꼼하게 풀기였어요. 초수 때는 기출을 풀면서 이거 좀 아는 내용 같은데 싶으면은 키워드만 써놓고 문장으로 써보는 연습을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내가 조금 아는 것 같더라도 정확하게 문장으로 써서 풀어보는 연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집을 스캔을 해서 PDF로 여러 번 풀어보았고요. 그리고 문장으로 쓰게 되면 내가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가 보여요. 그러면 내가 문장으로 쓰기 좀 어렵다 하는 점은 모범 답안에 있는 것을 외워서 이해한 다음에 다시 써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문 분석에 힘을 썼는데요. 해설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수님께서 지문 분석을 엄청 꼼꼼하게 잘 해주세요. 그거를 달달 외워서 PDF에서 문제를 풀 때 지문 분석을 다시 해보았어요.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채점을 할 때 교수님께서 해주신 해설 그 본과 제가 직접 지문 분석을 한 거를 비교해 보면서 이 점을 놓쳤네 이러면서 그 점을 되게 외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련 개념을 추가로 공부했어요. 이거는 제가 기출 공부를 한 거를 몇 페이지 찍어온 건데, 여기 보시면 해결 중심 문제에서 방문형 무슨 형 무슨 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와 관련된 개념을 효과나 뭐 상남자의 역할,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함께 적어서 포스트잇으로 붙여가면서 이것도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연도별로 기출을 뽑아서 반복적으로 풀어보았어요. 이게 기출 문제에는 과목별로 문제들이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개념으로 뽑아서 풀게 되면은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틀리는 문제도 또 생기고. 그래서 저는 개념으로 뽑아서 풀어보는 것도 되게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출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꼼꼼하게 풀고 지문 분석하고 그리고 관련 개념까지 붙여놓은 것을 함께 공부해서 그것도 전화 인출로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풀과 모의고사 공부 방법인데요. 문풀과 모의고사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번 시험 문제를 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문풀이랑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왔어요. 교수님께서 만들어주신 문제에서. 그리고 유형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 문제도 있었고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던 개념도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풀 모고 스터디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첫째로 지문 분석 전화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문풀 문제의 답안은 물론이고 그 지문 속 내용을 분석하고 그리고 또 관련 개념들까지 함께 공부를 해서 그거를 전화 인출로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시인데요. 이렇게 밑에 관련된 개념을 나와 있지 않은 개념을 직접 손으로 써보았고요. 근데 이것도 쓸 때 그냥 책을 보고 쓴 게 아니라 최대한 제가 머릿속에서 남아있는 내용을 적어보았어요.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은 책을 보면서 추가해 나갔던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문을 되게 잘 보시면 지문 속에도 많은 개념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예인데 그 반복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답안은 아니었지만 지문 속에 어쨌든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할 때 이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반복의 원칙을 설명해 주세요. 혹은 반복의 원칙의 정의를 말씀드리고 이거는 어떤 개념일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던가 해서 지문을 분석해서 그 안에서도 문제를 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행한 게 카톡 문제 스터디인데요. 이거는 문풀과 모고 문제를 보고 좀 변형을 하거나 간단하게 문제를 만들어서 이제 짝 스터디에서 출제를 했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시간이 조금 애매한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이거를 풀게 되면은 되게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짧은 시간에 다시 그 내용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요. 모의고사 본 내용을 정리한 자료예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어쨌든 넘기면서 봐야 하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짝 스터디에서는 일단 정답을 키워드로 하나 정해놓고 그게 정답인 이유를 지문 속에서 찾아서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함께 밑에 적으면서 보게 되면은 아 이런 집단 응집력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는구나 지문 속에 이런 내용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를 확실히 알게 되어서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끝으로 저는 기본 개념을 재확인을 하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여기는 11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혹시 몰라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10월부터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기본서 회독 스터디를 진행하다가 10월부터는 좀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자 해서 한 게 한 끝으로 기본 개념을 확인한 거였어요. 이 올해는 그 빈칸이 아니라 빨강 색깔 글씨로 키워드를 남겨두고 셀로판지를 가리면 그 개념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개념을 이제 직접 써보는 것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쓸 때 단순히 그 빈칸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다른 개념도 한번 이렇게 끄적여 보는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든 관련된 개념을 다 한번 인출을 해봐야지 했었는데 너무 부담이 되니까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간단하게라도 해보자 한 게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직접 손으로 써보았을 때, 아, 이 부분이 잘 인출이 안 되네? 했던 부분만 체크를 해놓아서 시험 직전에는 그 부분만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원 모의고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프 모의고사랑 전체 채점 모의고사가 공부 흐름을 이어가는 데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하기 싫다가도 그 시험 보는 주간만 다가오면은 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한두 시간이라도 더 앉아 있게 되고 공부를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학원에 와서 시험을 보시는 게
내 위치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다시 공부 의지를 다잡을 수도 있게 되고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저의 하프모고랑 전체 채점 성적인데 제 기준에서는 항상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부끄럽지만 그래도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가져와 봤고, 그리고 전체 채점 점수를 보면 실제로 제가 올해 시험에서 65점을 전공을 받았는데 되게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꼭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오셔서 검증하는 그런 하나의 장치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 발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기본에 충실한 이해 위주의 공부와 무한 반복이 저의 합격 가능성을 높여주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 시험에서 항상 뭐 내가 공부한 내용만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고 풀어봤고 배웠던 것은 실수를 하지 말자를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만 정말 열심히 충실히 가져가셔도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N수생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처음 재수를 시작할 때 되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학부를 병행하면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열심히 1월부터 직강에 꼬박꼬박 나와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 탈락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옛날부터 꿈꿔온 꿈이고 이거를 진짜 포기하면 그 미련이 나중에는 열등감으로까지 이어질 것 같아서 그냥 미련이 없을 정도로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지치셔서 초수 때처럼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은 못 가지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하지만 그냥 꾸준히 기본만 충실히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앞에서 사례 발표를 하시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